자, 지난번 필기시험 1에 이어서 이번에는 필기시험 2, 제2종 전기차량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방법은 앞에서 출제 구성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제 방법은 객관식으로 이 선택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지만 주관식도 혼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앞에서도 난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보통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우리가 서버에 들어있어서 이게 약간 조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난이도가 어렵게 책정이 됐는데 너무 많이 정답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걸 약간 조정해서 중이나 하로 내리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출제 시험 범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서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데, 시행규칙 24조 2항 규정에 따라서 필기시험 출제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의 제2종 중심이기 때문에 그 출제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국가자격시험, 철도 자격,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 관련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재를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교육훈련기관에 들어가면 표준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이 어느 정도 여러 합격해야만이 기능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2종 전기차량 기능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시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개 과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준비 점검, 제동 취급, 제동기기 외 취급, 그 다음에 신호 준수, 비상시 조치 이렇게 해서 5개 과목이에요. 각 과목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락은 60점에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기능시험에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합격 기준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기능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우리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제2종 전기차량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2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시험은 실제 차량으로도 볼 수가 있고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FTS라고 해요. 풀타입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보통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기능시험도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가. 자, 출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FTS라고 그랬죠. 풀타입 시뮬레이터예요.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실제 차량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동력차를 가지고 실제 차량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전이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안전사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모의 운전 연습기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평가 항목별 감점률과 감점 범위를 정하여 판정하게 되고요. 자, 출제 범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제 범위를 정해놓고 있고 그 게시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보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여러분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국가자가 통합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철도 자격,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면허, 그 다음에 자료실 들어가서 쭉 자료실에서 이 게시된 번호가 있잖아요. 그 중에 32번 항목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표준 교재나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필기든 기능이든 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능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련된 지침을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철도 KTX 운전면허는 구간을 서울에서 대전까지 구간을 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운전하면서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디젤 차량 운전면허도 서울에서 대전이고요. 제1종 전기기관차라고 그랬죠. 보통 8,200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거는 중앙선 저기 청량리역 가보셨죠? 청량리에서 제천역까지 그 구간 또는 경부선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그 구간으로 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기능시험을 본다. 자, 여기서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왜 취득하려고 그러겠어요? KTX나 디젤이라든가 1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레일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2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운영기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용인, 의정부, 우이 다양한 운영기관에 2종 면허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디젤 면허만 있다 그러면 코레일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겠죠. 해서 2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2종 같은 경우에는 4호선, 서울 지하철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쭉 있는데 4호선에 당고개에서 오이도까지 상하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시험을 보는 구간이 있다. 철도 장비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선로에서 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제가 면허 관리를 할 때 이런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자, 다음 중 기능시험 운행 노선,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장비 운전면허는 서울에서 대전이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그쪽에 체크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선로가 정답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검사, 적성검사, 그리고 교육훈련,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허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방문해서 본사나 지역본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가 지역에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또 뭐 제주도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방문해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우편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참고해서 경상북도 김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우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뭐 면허 발급받는데 수수료가 16,500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니까 면허 발급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지역본부에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게 되면 기분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면허를 취득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갑니다. 자, 면허 발급. 여러분 인터넷 발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지만 자격 시스템 2번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자,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시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시험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여러분 원서 접수를 하고 문제은행식이라고 그랬죠. 시험이 오픈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단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서버에서 우리는 문제를 출제해서 바깥으로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문제지가 인쇄되는데 우리가 PBC라고 그러나요? 맞죠? PBC.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종이로 보는 시험 문제지를 출제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보는 과정 중에 필기, 그 다음에 학과는 우리가 관제가 되겠죠. 시험장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되고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시험 보는 우리 위원들 있죠. 그 다음에 시험이 시행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이 완료되면 합격자 발표를 2일에서 3일 정도 후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합격자에 한해서 기능 또는 관제는 실기시험에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시험장을 확보를 하고 접수를 하고 시험을 시행하고 채점해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면허 발급을 받는 이런 시험 절차로 되어져 있다.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필기시험을 요즘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거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 업무 절차도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들어가셔갖고 안전포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면허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필기시험이 접수가 된다는 것이죠. 필기시험 접수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합격자 발표를 볼 수가 있다. 합격이 되면은 기능시험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확인하게 되겠죠. 공단에서. 그 다음에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나면 합격, 불합격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불합격은 좋지 않아요. 합격이 되면 면허를 발급하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업무 절차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유의사항을 보기에는 해임을 반드시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필요한 관련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주민번호, 소속, 입력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교육훈련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행정 담당하는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제출 서류는 유효한 날짜를 확인하고 수험표 출력해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2일에서 3일 이후에 하고 면제자 경력증명서 같은 것도 제출하고 수험표 출력해서 장소를 확인해서 기능시험을 치르게 돼서 잘 치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이 되겠죠. 공단,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좀 없을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절차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회원 가입 및 개인 정보를 확인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 정보 확인을 통해서 회원 정보나 우측 상단에 들어가면 회원 정보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페이지가 있어요. 마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체 적성 교육 실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력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다. 자, 원서 접수는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 접속을 하게 되면 원서 접수, 기본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 방법 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수험표 출력은 접수 마감 7일 후까지 가능하고 환불을 하겠다 하면 시험 5일 전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 필기시험을 우리가 OMR 카드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것이 고장이 났거나 오류가 났을 때는 필기시험을 OMR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 OMR식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OMR 카드가 되어져 있어요. 예, 보게 되면 여기 자기 이름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홍길동이 홍길동, 그 다음에 몇 교시? 1교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확인자가 와서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그러면 수험 번호가 있어. 내가 문제 유형이 A형인지 B형인지 확실하게 보고 여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험 번호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01 이렇게 해서 9 이렇게 됐으면 9에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0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잘 못해서 0부터 우리가 9까지 있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걸 잘 보시고 하시고 과목 코드 번호도 내가 철도 안전번 1번이다. 1번에 체킹하고 자, 주민번호 뒷자리예요. 뒷자리입니다. 앞에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1번에 다 2번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 팁을 좀 드린다면 총 우리가 20문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20문제죠. 20문제 보통 정답 처리가 가의 5문제, 나의 5문제가 정답 처리가 되고 다 5문제, 라 5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정답 처리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다가 이거 나가 7개고 가가 7개가 정답 처리가 되고 내가 시험을 보니까 나는 3개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아삼삼한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에. 그럼 가에 있는 것을 이렇게 2개를 빌려와서 5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좀 애매한 문제는 정답 처리가 많이 있는 곳에는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정답 처리가 조금 적은 곳에도 애매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답이 5개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가 본인 타입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컴퓨터용 필기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안 돼요. 점으로 마킹의 이중 체크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연필로다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점을 찍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요거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다가 답이다. 그래도 이거는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읽어오는 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딱 한 군데만 체킹을 해서 까맣게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점 하나 있는 것도 읽어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킹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마킹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점으로 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0이 아랫부분에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중복 마킹 X, 점 2개 찍힌 경우 답안지 하단을 훼손하는 경우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좀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험 번호 마킹 오류가 됐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 0인데 아래에 해야 되는데 위에다가 0인 줄 알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과목들도 관련법은 1번이고 2교시 구조 및 기능은 2번이고 운전이론 3 이렇게 과목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1, 2, 3으로 1, 2, 3 요게 맞게끔 과목 코드도 점을 찍어줘야 된다. 뭐 필기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2년간 응시 자격이 금지가 된다.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페이퍼를 통해서 시험 보는 거 있죠.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CBT로 시험을 봅니다. CBT라는 것은 컴퓨터를 베이스로 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인식하게끔 하고 그에 따라서 정답을 체크,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한 게 관리자, 감독자 컴퓨터를 통해서 답안이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필기시험은 거의 CBT 방식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CBT가 만약에 오류가 나서 잘못돼서 요번 회차에는 종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OMR 카드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CBT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접수한 시험일 시험 장소에서 이렇게 30분 전에 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이 시험에 관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독관이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좌석에 앉아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본인 확인, 주민번호, 응시번호 확인을 하고, 이름, 성명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시험 과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표를 이동하면 첫 번째 응시 순서가 철도 관련법 1교시가 현시창이 열립니다. 물론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례차례대로 열리겠죠.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앞에서 5개 과목 중에 5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험 과목, 응시 과목이 보이게 되는데 활성화가 돼서 그러면 1교시 과목만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마우스로 딱 누르게 되면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에요. 첫 번째 1교시가 구조 및 기능은 40분이지만 그래서 20분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시험을 마친 후 제출하기 눌러도 되지만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제출돼 버려요. 그래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다. 2교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비상시 조치 등 5교시까지 마무리가 되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시험이 120분 동안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제출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붉은 글씨로 가운데에 합격, 불합격이 바로 뜹니다. 종이로 봤을 때는 시험 보고 2, 3일 후에 우리가 합격, 불합격자가 발표가 되지만 이 컴퓨터로 시험 볼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나타나게 되죠. 자, 시험 보는 도중에 주어진 시간 내에는 앞으로 가기나 뒤로 가기가 가능해요. 만약에 철도 관련법을 공부하는데 1, 2, 3 쭉 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해서 내가 좀 의심스러운 이 문항은 내가 재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가능하다. 정답을 수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인데 시간에 대해서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종이를 볼 때는 약간의 감독관님이 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거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었지만 이 컴퓨터는
20분이 딱 되면 내가 제출 안 하더라도 모폰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제출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